샀습니다. 그 카약을 살 때는 대부분 고기를 잡기 위해서 사실 사시거든요. 처음에는 뭐 취미 활동으로 하시다가 그냥 뭐 패들링도 하고 하시다가 피싱 카약은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왜 나가는데 고기가 잘 안 잡힐까라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. 좀 대표님 좀 그 점과 관련돼서 하나 좀 팁 좀 주시죠. 정말 아주 좋은 팁입니다. 네, 시청자분들 잘 구독하십시오. 대부분 사람들은 처음에 이제 카약을 타면은 갯바위나 워킹하다 고기 안 잡히니까 카약 타면 잘 잡힐 것 같아가지고 카약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근데 대망의 카약을 사가지고 바다를 나가요. 근데 나갔는데 꽝을 칩니다. 자, 왜 꽝을 칠까요? 분명히 나가면 많이 잡을 것 같은데 사람들 생각할 때는 고기가 멀리 있으면 더 많고 더 잘 잡힐 줄 알거든요.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. 고기의 사는 곳이라든지 고기 습성이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. 대부분은 사람들은 배 타고 멀리 가면 큰 고기 잡히는데 고기가 가장 많이 사는 곳은 섬이나 육지, 여 주변입니다. 장애물이 있고 수심이 그렇게 깊은 곳이 아니에요, 일반적으로. 그래서 처음 시작하신다 그러면 카약 타실 때 반드시 혼자 가지 마시고 잘하는 사람 같이 따라가지고 담글 때 옆에서 담그면 됩니다. 그리고 고기는 나오는 것은 나오고 안 나오는 것은 안 나와요. 운칠 기상 없습니다. 반드시 실력입니다. 낚시는 실력인데 저는 낚시는 수학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합니다. 그것은 철저한 과학입니다.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게 아니고 1 더하기 1이 3이나 4가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테크닉을 높이면 가지고 그 확률을 높여주는 겁니다.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같이 가시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실 때 인터넷에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인터넷에는 정말 낚시 잘하는 사람들 인터넷에 올리지 않습니다. 누가 올리느냐? 낚시 어설프게 하거나 조금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자랑 삼아서 올립니다. 진짜 잘하는 사람은 그 사람 돈 주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. 공짜로 안 가르쳐줍니다. 그러니까 그걸 시작하시면 너무 맹신한다는 거예요. 웜 색깔은 그 다음에 애기 날씨 따라 색깔 바뀌고 아닙니다. 가장 대표적인 예가 광어 다운샷 웜 색깔 유행한 걸 한번 보십시오. 처음에 흰색을 유행했습니다. 그 다음 빨간색이 유행하고 초록색이 유행하고 핑크색이 유행하고 뭐 고추장머리 유행하고 광어의 습성이 바뀝니까 매년? 아니잖아요. 이유는 간단하죠. 누군가가 이 큰 개구리가 인터넷에 떠드는 거예요. 그걸 믿고서 사람들 따라하는 겁니다. 왜? 그게 마케팅이에요. 한 가지 색깔보다는. 그래서 광어는 색깔 같은 게 물론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. 근데 그게 어느 게 잘 물지는 몰라요. 해봐 그때 다르다는 겁니다. 근데 그거 가지고 반드시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.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참고는 하세요. 도움 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. 그 다음에 인터넷 공부하실 때 일단은 남들이 많이 한 보편적인 채비를 따라하세요. 자기만의 생각해가지고 헤어지 마세요. 그걸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해보고 보편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보편적인 낚시 채비로 하다가 자기한테 익숙해졌을 때 그때부터 자기가 새로운 생각한 거 새로운 거 시도해보세요. 그럼 플러스가 됩니다. 처음에 태어나가지고 라이터를 안 쓰고 돌부터 불 붙이지 않잖아요. 그죠? 현재까지 발달된 그대로 이용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가 더 실력이 늘었을 때 더 개발하고 추진하면 됩니다. 첫 번째 공부하는 순서 낚시에 대한 장비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. 그 다음 채비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물고기 공부하셔야 돼요. 물고기의 생태, 습성, 그 다음 태어나 죽을 때까지 그 다음에 자연을 마지막 자연을 공부해야 됩니다. 자연이라는 거는 햇빛, 바람, 조류, 수온, 기온 모든 공부해야 됩니다. 낚시를 하다 보면은 고기가 보통 보면 수온이 높으면 잘 잡히고 날씨 맑은 날 잘 잡히는데 거꾸로 그런 날 안 잡힐 때도 있고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는데도 잘 잡힐 때가 있습니다. 그건 왜겠습니까? 그 변수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 변수에 그 날에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변화 추이가 중요합니다. 기압 중요합니다. 그리고 낚시를 오래 하다 보면은 어떤 느낌이 생기냐면 이번 출조는 고기가 잘 잡히겠다, 잘 안 잡히겠다. 그리고 포인트도 항상 똑같지가 않습니다. 물 들어올 때와 나갈 때, 그 다음에 계절에 따라 달라집니다. 곰철 같은 경우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수심 대여가 한 15m권입니다. 저는 가까이 있는 회원들한테 이야기할 때 10m 미만 채비 담그시다 말라고 이야기합니다. 10m 미만에는 여도 발달 잘 되어 있고 하지만은 고기도 발달 잘 되어 있는 만큼 흩어져가 있고 개체수가 많은 대신 고기 사이즈 작다는 겁니다. 수심 깊은 곳에 그런 걸 찾으면은 거기는 밋밋한데 하나 예가 있으면 고기가 몰려있고 사이즈도 커집니다. 고기는 비슷한 사이즈끼리 같이 놉니다. 고기 생태를 알게 되면 그런 것도 보이고 그 다음에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. 이번 날씨는
어떠니까, 그리고 이번 계절은 어떠니까,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. 나름 플랜을 가지고 갔어요. 그러니까 최근 어텀은 해도가 있잖아요. 해도가 있으면 내가 처음 가는 포인트도 가보지도 않고도 미리 어느 정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. 물 흐름이라든지 예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물때를 타고 움직인다 생각하면 그 흐름을 따라서 플랜을 짜가지고 오전 플랜, 오후 플랜 짜서 운영하면 자기가 계획한 대로 고기가 잡혔을 때 훨씬 좋습니다. 그리고 어탐도 가능하면 많이 활용하세요. 알면은 어탐이 엄청난 도움을 주지만 어탐 활용 못하면 그냥 속도계나 내비나 수신료 쓰는 거예요. 안타깝죠. 그 비싼 장비 써가지고. 그리고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가격이 비싸다고 안 합니다. 정말 좋다고, 없으면 다시 못하겠다고까지 합니다. 아는 만큼 보이고 활용하는 만큼 보입니다. 제가 또 무슨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생각이 나요. 혹시 질문? 네,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어탐기를 대부분들이 그냥 수심, 속도,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만 사용을 하거든요. 근데 정말 그 아까도 잠깐 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. 낚시는 운칠기삼이 아니고 정말 데이터 피싱,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더 조과량을 많이 올릴 수 있다는 점, 저도 이제 공감을 하는 부면이고요. 실제 어탐기를 잘 활용을 하는 회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. 근데 그분들은 같이 나중에 출조를 나갔다 돌아왔을 때도 조과량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. 그다음 어탐을 활용할 때 이제 제가 이제 어탐을 판매하면서 뭘 하냐면은 국내 유일하게 어탐 교육을 해줍니다. 사용법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. 판독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. 그 다음 운용할 때 대부분 사람들 어탐을 깨끗하게 하려면 아이콘을 하는데 절대 아이콘을 못 쓰게 합니다. 순수한 노이즈를 하는데 노이즈가 정보도 같이 들어있습니다. 낚시를 하면서 준항로물에 통발, 그물 다 봅니다. 근데 그 기능 사용하면 그게 같이 살았습니다. 아는 만큼 보니까 어떤 구매하실 때 그런 부분도 부가적으로 같이 교육하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되고, 아까 고기를 잡을 때 계절마다 달라지는데 광어를 아까 얘기했을 때 가장 큰 광어를 잡을 수 있는 시기는 초봄입니다. 4월 말 5월 초입니다. 걔들은 그때는 수온이 빨리 올라가는 집을 찾습니다. 그럼 수심 5m에서 잡히기 시작합니다. 그때는 오전보다는 오후 수온 올라갈 때, 그러니까 지형을 봤을 때 수온이 가장 많이 올라갈 만한 지역을 찾아야 됩니다. 낚시를 많이 하다 보면 위성 사진만 보고도 포인트를 예측할 수 있고, 제 같은 경우는 같은 장소 잘 안 갑니다. 지금 광어도 안 잡고 있고 새로운 걸 많이 시도하고 있고, 새로운 장소, 새로운 낚시 기법을 많이 활용합니다. 위성지도 보면 그게 보입니다. 감이 잡힙니다. 모를 때는 어떻게 합니까? 그 사람도 같이 가는 거예요. 그리고 모임에 있어가지고 본인이 초보 가만히 있다 해가지고 누가 다가와서 알려주거나 데려가거나 하지 않습니다. 본인이 먼저 다가가셔야 됩니다. 다 모임이 있으면은 지역 모임과 가시고, 아니면 출조 가면은 칼 단서 많이 있습니다. 가면 음료수 사가지고 와가지고 하나 마시라 주고 하면 궁금하면 물어보면 다 가르쳐줍니다. 먼저 다가가셔야 됩니다. 네,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끝으로 제가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. 그 피싱 카약을 거의 이제 아까 잠깐 말씀 중에 위성 사진을 보면 대충 어느 정도 여기 지역은 한번 공략을 해볼 거라는 그런 감이 좀 생기신다고 하셨는데, 그럼 사실 다시 말한다면 낚시도 횟수에 비례합니까? 비례합니다. 사실 낚시 잘하고 못하고는 알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. 모를 때는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에요. 그 작은 차이 하나가 조과가 5배, 1배 차이 난다는 겁니다. 제가 처음에 다운샷이라는 걸 국내에 이제 처음 오픈했을 때 사람들 우습게 봤죠. 별거 아니네, 쉽네. 알고 보면 쉽잖아요, 그죠? 근데 모를 때는 광어 잡기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. 아, 그런 점이 좀 있으셨군요. 네. 경험이 쉽게 말하면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지가 자기 나름 데이터가 쌓이는데 그 경험 데이터가 제가 봤을 때는 10년이라고 보거든요. 10년 정도 낚시해야지 그 감을 잡는다 생각하는데, 낚시 잘하는 사람이 10년 동안 감을 잡아서 낚시 잘하게 된 겁니다. 근데 자기는 10년 동안 시간과 비용을 엄청나게 투자했겠죠, 그죠? 근데 초보가 누가 시작하는데 물어보면 그걸 쉽게 가르쳐 줍니까?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. 근데 그게 특별한 거냐면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모를 때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라는 겁니다. 네. 오늘 짤막한 정말 좋은 팁 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